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CLB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LCLB가 지금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한 상태고 박스권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 자, 주가는 42,000원 종가인데, 자, 이 129,000원 정도 되는 LCLB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3월 22일 날 미국 FDR부터 승인 거절을 받았는데, 단 기회는 한번 준 것 같아요. 역시 CRL이라는 Complete Response Letter라고 있는데, 레터는 이제 보통 편지를 얘기하는데 편지를 완성해서 대답을 달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이제 리포트 보고서를 써라 이런 얘기죠. 자,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죠. 이제 품질, 이제 퀄리티에 대해서는 그렇게 테크놀로지가 높다, FDA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역시 제조 공정, 이 팩토리에 대한 유균 처리 공정이 그렇게 신뢰감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FDA 이 푸드 앤드 드러그 이 약물을 허가해주는 간청 USA 미국에서의 이 성질을 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것을 오늘 한번 분석해 볼 것 같습니다. 자, FDA가 1년에 뭐 한 200개 이상 또는 뭐 3년에 한 200개 이상 제약 바이오 회사의 약물을 허가해 주지 않고 또 승인 거절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한 200개 이상의 이 회사들 다 CRL을 보완 요구서를 계속 요청을 하죠. 자, 거기서 또 이 FDA 쪽에서는 이제 임상 실험, 임상 1상, 2상, 3상에서 대부분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에서 한 100명 정도, 그 다음에 뭐 2상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3상이 보통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글로벌. 근데 이제 L7B는 3상에서 한 500, 한 34명 정도로 임상 실험을 했었는데, 미국 같은 이 FDA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이 품질의 임상 실험, 이런 뭐 데이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가 이 제조 공정, 품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품질 같은 경우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접어두고, 이 퀄리티에 대해서는 LCLB가 상당히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 팩토리는 지금 중국 항서제약하고 지금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컨트랙트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국 항서제약이 연변 쪽에 이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FDA 쪽에서는 무균 처리되어 있는 이런 제조 공정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 요구서를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FDA부터 승인을 받는 게 가장 로드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 속도를 보면은 L7B가 꼭 좋은 호재만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악재도 있어요. 뭐 최근에 CB 뭐 전환사채 또는 지금 또 유상증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주 메인은 CRA죠. 자, 이 보완 요구서를 어떻게 리포터를 작성해서 제출하냐, 그리고 FDA에 대한 이 성질,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품질을 만들 수 있는 이 퀄리티를 갖고 있는 이 제조 팩토리가 과연 유해부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또 최근에 LCLB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라벨링이라고 있거든요. 라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 상표에 이렇게 딱지를 붙이잖아요. 근데 링을 써서 이 약의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비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라벨링이 있는데, 이런 거 역시 또 미국 문화에 맞게 해줘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뭐 LCLB 하면은 항암제를 만드는 제약 바이오 회사, 보통 뭐 저 같은 사람 보고 제약 바이오 뭐 애널리스트라고 말씀을 또 많이들 하고 있죠.
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을 3상까지 마쳤고, 또 항암제,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립을 만드는 이 제약 바이오 회사로서 병력요법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한 가지 약을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약을 치료한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간암치료제 리보세랄이라는 네임을 갖고 있는데, 이 약을 주입하면 원래는 간암인데 이 퍼스트가 어떤 것이 있냐면 위암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도암 이런 것도 좋아진다. 이게 이제 병력요법이고, 그 다음에 적응증이라고 엄청나게 의학 용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자, 리보세라립이 어떤 목적입니까? 간암 치료제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뭐 1000가지 정도의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 병력요법, 적응증, 리보세라는 네임으로 해서 항암제 만들고 임상, 1상, 2상, 3상에서 FDA 이 드러그 간청이 어떻게 허가를 낼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컴플릿을 받았기 때문에 이 레터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리포트를 올려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메인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의 이슈는 12 전환사체 등등 다른 악재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 메인은 빨리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제일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HLB가 여전히 리스크를 떠안고 있죠. 근데 제약 바이오 회사는 어쩔 수 없어요. 리스크 자체가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FDA로부터 이 불충분한 이 자료를 빨리 희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 이것을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희석된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HLB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리포터를 작성해서 CIA 이 요구서에 대한 보안 요구서에 대한 이 추가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빨리 허가를 받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FDA 기준이 우리가 또 충족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승인이 났죠. 근데 지금 1년에 한 200개 이상은 제약 바이오 회사가 FDA로부터 승인이 거절 나간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이 품질을 만들 수 있는 제조 공정이 또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임상 삼성에서 534명 했는데 23개월 정도의 생존을 할 수 있다.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립이. 그러니까 이제 품질에 대한 이 퀄리티는 상당히 높은데, 제조 공정이 진양훈 회장님 HLB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항서제약의 이 라이센스와 그쪽에 갖고 있는 팩토리가 있기 때문에 컨트랙트에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지금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슈는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좀 들어가면 주제, 논의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HLB에 대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좀 구성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HLB에 대해서 오늘은 분석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